자, 뉴탐사가 헌인마을 관련해갖고 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거는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강제 철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어제 그 철거 당하신 주민의 그 실시간 상황을 찍은 영상이 나왔는데 네.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이 집을 그 상정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저 가구 안에서, 저 지역 안에서만 집주인이 이제 부모님한테서 상속을 받은 집이더라고. 54년을 이쪽 헌인마을 쪽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센병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둥이촌이었을 때부터 쭉 살아오셨던 54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오신 집인데, 부모님하고 사시던 집을 형제자매들이 이제 말하자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4살 된 누나하고 오빠 한 분, 동생 한 분이 서울서 살고 있는 집인데, 아침 8시 40분에 서울중앙지검의 집행관, 그리고 거기 있는 용역을 합쳐서 80명 가까운 인원이 이 세 사람을 말하자면 집행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네. 이거 완전 무슨 군사작전 같지 않아요? 나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털러 온 줄 알았어. 한 집 털러 왔어 이거. 한 집을 털러 이만한 인원들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잠깐 마이크가 이상하다는데요? 마이크를 안 찾는데? 마이크가 어디 갔지?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떨어진 게 아니고 안 찾았잖아요. 키긴 켰어요? 네. 하지만 마이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리가 다 들어가는 이 매직 보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네,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이거 어제 보면서 와 참담하더라고.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거 소송에 지금 항소? 한 상태라 가지고. 네, 1심 선고 이후에 2심 항고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 그냥 시차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시청의 허락이 떨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환지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들끼리 땅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 땅을 팔거나 개발을 해갖고 그 땅을 제출했던 조합원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 토지를 주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따로 차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강점과 또 약점을 말씀드리자면, 땅을 내놓고 땅으로 갖고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 개발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해갖고 뭔가를 이제 그 산이나 집을 밀어갖고 아파트 같은 걸 지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른 땅값만큼에 대한 토지 상승 지분을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양평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근데 이건 환지 방식인 거라서 땅으로 받아서 땅으로 원주인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땅값 상승에 대한 분담금을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 내놓고 내가 땅 받아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은 부담이 없죠. 그 토지 비용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부담금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은 이종지구라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 거야. 그래서 내 땅이 이종지구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땅만큼은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가 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서 동의를 한 거야. 왜냐면 이쪽 지역 안에 있으면 땅으로 돌려받아도 되고, 이게 다른 땅을 받아도 되고 돈으로 받아도 되고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팔 생각이 없었어.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발합시다라고 조합원에 가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지 지정 방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 필지가 저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오늘 철거를 당하신
이게 강제 철거를 당하신 분의 지역인 건데 저 땅이 저만치 좀 큰 땅이에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만일에 저 땅을 그냥 쥐고 산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있는 땅을 그대로 놓고 살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서울시가 변경 인가를 해주면서 이 지역 구정을 크게 나눠버린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잘라놓은 걸 다 합쳐버려요. 그렇죠.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대로라 그러면 저분이 저 빨간 땅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집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땅까지 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환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땅을 내놓고 딴 땅을 대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평 이상의 기준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면적을 늘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내 땅이다 나는 그냥 살란다라고 했는데 네 땅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만큼은 딱 이거 지어가지고 조합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땅을 내놔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 주인은 원래 약속이 틀리잖아. 그러면 나는 안 나가. 라고 얘기를 한 거고 1심에서 안 돼. 원래 네가 약속하고 조합에 가입했으니까 내놔야 돼.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있으라고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즉 이분들은 원래부터 나갈 생각이 없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고 그 약속을 믿었는데 오세훈이가 이거를 공동주택지를 크게 늘려버리면서 쉽게 말해서 환지를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은 뭐라 그러냐면 이쪽에 조그만 땅하고 돈으로 받아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해라고 하니까 재판을 가게 된 거고 1심에서 주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럼 원래 이게 3심까지 갈 때까지는 이 땅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1심밖에 안 끝났는데 1심 판결문을 가지고 퇴거 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판사가 써줘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예고도 없이 돼요. 아침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 나오라는 게 어딨어. 애초에 우리가 퇴거를 합니다. 퇴거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전에 공지를 줘야 되는 거고요.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퇴거 보상비를 지급을 하든가 공탁을 하든가 아니면 옮겨갈 수 있는 지역을 집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집을 제공을 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돼요. 잘 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예고도 없었고 들어와가지고 드러내버리니까 이분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난 또 이상한 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이걸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왜 중앙지검에서 사람들이 나왔는지 그것도 나는 의아해요. 이거 3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거의 80명 가까운 인원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자, 문제는 이렇게 집어내는 사람들도 강제 퇴거를 시켰던 사람들도 아니 그러면 보상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나갈 집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드러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사실상 본인들의 권리 주장을 못 해본 상태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택조합을 찾아갔단 말이야.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택조합에서 내가 왜 이 조합원인데 왜 나만 이렇게 강제 퇴거를 당해야 되냐고 자신이 가입한 주택조합을 찾아갔는데 얘네들이 업무 방해라고 이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뭐 어제 유탐사에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 가방 하나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갑자기 그냥 아침에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진짜로 이거 무슨 이게 뭐 중범죄자를 잡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급해요 이게? 이게 왜 급해? 아침에 쳐들어올 일이야 이게? 국감 끝나자마자? 이게 벌써부터 12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 구청장이 박성중이었는데 박성중도 일주일 전에 만나러 가가지고 박성중이 국회의원이 돼 있죠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강제로 할 수 없으니 주민들은 있어라. 그냥 있어도 될 거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무리한 법 집행을 시행을 한 거고요. 나중에 가갖고 이제 뭐 항소를 하든 뭐 이 부분에서 행정 심판을 하든 그러면 되돌릴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여러모로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 집행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문제는 그거지. 이렇게 해놓고 세관살이 다 뜯어내버리고 문이랑 창문 다 떼버리고 사람 다 털어버렸어. 가스 끊고 다 털어버렸는데 전기 다 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들어가갖고 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마나 줄 건데? 만약에 준다 한들 돈에 대한 보상책도 안 내놨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은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개인주택지 조그만 거 하나 주고 그래서 당신 땅이 좀 커갖고 남으니까 나머지는 돈으로 받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겠다고. 근데 이미 이런 식으로 이걸 털어버린 거예요. 나는 위치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이 양반 집이 주택공사를 시작하는 그 단지 중에 가장 시작점에 있는 위치예요. 딱 요 진입로 가장 시작점에 있는 위치야.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안에부터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 그러면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지를 만들려면 여기 큰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 이 큰 땅을 가지고 있으니 나가야 그리고 된다는 입구에 거지. 딱 입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있으면 큰 단지를 못 지을 뿐더러 미관상으로도 제일 말하자면 눈에 띄고 보기 싫은 거 아니야. 딴 데는 다 평당 1억짜리 빌라를 짓는다는데 이것만 옛날 30년 40년 된 9억으로 된 거를 이 사람이 여기 알받고 지키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 단지의 이 뽀대가 안 나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걸 대로 물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털어버리는 데는 일단 성공한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개양아치들이라니까 얘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헌인마을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애초에 이거 시작했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금융지주가 6천억 털어주면서 엉뚱한 놈한테 팔아 넘겨갖고 다시 최은순이 들어와서 이 사업 시작하고 있는 이 삼부토건에서 최은순으로 넘어와 있는 과정에 대한 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를 참조한다고 치더라도 그때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건 끝장이다. 일단 조합원 설립에 대한 거가 무효로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땅 안 팔고 나 환지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못하니 강제 수용을 못하니 이걸 버티시기만 하면 이거는 무산되는 공사다라는 말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버티시라고. 버티면 이긴다고. 얘네들은 환지 조건이기 때문에 강제 매입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철거만 한 거지. 이게 퇴거만 시킨 거지. 저걸 강제 철거를 하거나 저걸 뭉개버릴 저기가 없어요. 환지라. 대토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주민을 정신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거야. 이거 법의 사실 이름으로 하는 이걸 거잖아. 법적으로 또 걸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걸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거 관련해서 원상복귀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또 지진한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정권에서 결론이 나겠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 난 진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분들의 지역을 보니까, 이분들 자리가 제일 크면서도 마을 입구이면서도 핵심이었겠구나. 그래서 타겟이 됐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짓거리를 했겠구나 하는 게 그냥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을 하루 만에 어떻게 쫓아내 이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법이라니까. 그리고 일단 그 50 넘은 분들 3명이 살고 있는데, 형제가 3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빽빽하게 집달관들이 들어가고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 개무시해놓고, 오빠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목 조르고 반항 못하게 사람 끌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은 오송 참사 피해자인데. 피해자고. 지하도 교통, 아파가지고. 그 사고 피해자이기시도 하신 분인데, 지금 연타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권에서. 이게 법으로 진짜 나 법률가가 너무 싫어요. 진짜. 아니, 이건 법도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아닌데
법으로 무장해서 하는 이거 다 자기네들 서울중앙지검 영역 깡패들이 가갖고 영역 깡패들이 가고 지네들도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집행하면서. 아니 보상부금 못 받았어요? 뭐 토지 그거 뭐 보상 대책도 안 한 상태에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나 세입자 아니고 집주인이고 나 집 판 적 없고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집행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없다는 거야. 이분이 채권이 있기를 해요. 무슨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있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어떤 판사가 이따위 결정을 내려줬는지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1심 끝났습니다. 어휴.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참 무섭습니다. 이 법비라고 하는 놈들이. 좀 딴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면에 있어서 법은 없는 게 나아요.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데서 뭔가를 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의당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네가 그렇게 하면 법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게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는 세상이 제일 좋아요. 법 없어도 정의롭고 인정적인 면에서 사람들 간에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지들은 안 지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거잖아요.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런 꼴을 지금 예상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정권에서는. 그리고 서울시도 가만히 있고 서초구청장도 가만히 있잖아. 심지어 서초구청장은 이상한 조합원을 인정해주고 저 국짐은 두 번에 걸쳐서 지가 놓고 모른 척하고 두 번에 걸쳐서 박성중이 유령 조합원들 인정해 준 거고요. 또 한 번은 조은이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걔네들이 인정해갖고 만들어진 유령 법인이 그동안 쪼개놨던 그러니까 을종지구 아까 얘기했던 집주인이 그냥 살아도 되는 이종지구 안에 있는 토지 계획을 뭉쳐가지고 1,500평, 2,000평 단위의 대단지로 변경하는 걸 오세훈이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 땅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요 상태, 2021년 3월 상태로만 있었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냥 저기서 살 수 있었다고. 근데 큰 단지로 해갖고 고급 빌라를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다 보니까 이거를 1,000평, 1,500평짜리로 전부 쪼개갖고 큰 단지로 쪼개버린 거 아니야. 환지를 못 받게끔. 기가 막히더라고. 어제 진짜 보는데 야 2023년에 이렇게 그냥 집을 털로 들어오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인제 오세훈 큰일 났다. 이거 괜히 까가지고 되지도 않은 사업 다 뒤집어 엎었고 그럼 이거 한다고 그동안 대출을 받고 지들끼리 뽑아 쓴 돈이 수천억인데 이 새끼들 다 망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대놓고 이따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법원 집행관들 동원을 해가지고. 저 천벌을 다 어떻게 하려고. 이거 뭐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일단 세 가지 면에서 자 이러한 유령 조합원에 의한 조합 인가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인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환지에 의한 주택 개발 내지는 도시건축 개발을 인가받은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합의가 없이 어떠한 강제 수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제 소송 진행 중에 더군다나 법적인 절차와 사전 예고와 또는 그와 관련된 이주 대책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강제 퇴거를 시키는 거는 무조건 공권력에 의한 잘못된 법집행이기 때문에 행정소송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정말 얼마나 크시겠어요. 이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아유,
저희가 잘못해갖고 저 집행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냥 저희가 보상금을 좀 넉넉하게 더 드릴 테니까 그냥 딱 넘기시고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아마 요렇게 하려고 이렇게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권이 있고 그리고 서초구의 구청장이 국민의힘이고 거기에다가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해야 돼. 결국에. 우리나라 시스템 원래 그래. 사고는 국민의힘 쪽이 다 쳐. 사고하는 민주당 쪽이 다 해. 나중에 권력 잡아가지고. 이미 이 사업이 현재 그 계획만 나와 있고 삽을 안 뜬 상태에서 매몰되어 있는 비용이 3천억이 넘어요. 개발 이득은 1조 원 이상인 거고요. 아,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베가 그 식간센 그 뭐죠? 저기 저기 공중부양 철도 한다고. 예, 그거 한다. 자기 부산철. 100조 원, 100조 원을 처발랐죠. 중요한 건 결국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일반 전철로 네. 일반 했는데 전철로 바꿨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미 어마무시하게 돈을 썼거든요. 40%가 이미 사전 집행비, 설계비, 용역비로 해갖고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아직 아무 공사도 안 했는데 이미 한 3, 4천억 써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그 돈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사업 인가하고 인수인계하면서 지네들끼리 사업권을 이어받고 팔고 하면서 사업권 인계 과정에서만 이미 3,500억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물이 없는데 지들끼리 팔고 너 사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고 그래서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그래서 거죠. 이 집주인 같은 분들은 땅을 판 적도 없고 그냥 자기 권리를 쥐고 있는데 저 땅은 이미 저쪽에 있는 1,100평 부지를 사기로 한 그 다른 아파트 조합,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그 9개의 그 건설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회사 명의로 가 있는 거예요. 돈도 다 받았을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양반을 밀어내고 저 땅을 거기다가 빌라 지라고 내줘야 된다는 거죠. 평당 1억짜리 빌라 짓는데요, 저기다가. 저는 이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 벌어졌으면 물론 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 벌어졌으면 과연 기레기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 정권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리고 여기에 처벌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무리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무리수를 둔다고 해갖고 이 공사를 강행할 수 없다니까. 아, 난 진짜 이게 우리가 왜 시장님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구청장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 게 왜 중요한지가 이런 데서 금방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이 제발 부동산에 목숨 걸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유니콘 같은 부동산 가격 집값이 오르면 왜 좋아? 네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쫓겨납니다. 나 진짜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 팔아서 이민 갈 거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쫓겨나요, 그냥. 쫓겨나고 아니 그 돈 내가 그거 팔고 딴 데도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딴 데로 옮기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또는 이사 못해. 이사 못하는데 우리 집 올랐어. 이게 왜 좋아? 세금만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조합이 설립돼 있고 이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묻는 과정 중에 오세훈도 서초구도 전 구청장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 아니래. 자기 책임 아니라는 난 거예요. 진짜 박원순 시장 책임이라고 할 때 정말 확 달려와가지고 정말 때려버리고 싶더라. 박원순 시장이 이 사업 인가 취소하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실 때 그 얘기가 있었다고. 진짜로 거기 박원순 뭐 정책의 반기를 가지고 부동산 그쪽에서 손을 썼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아무튼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사건들이 생기고 미트 이후에 불행한 선택을 하신 걸로 지금 종결이 돼 있고, 이거를 갖다가 오세훈이 들어와 갖고 받자마자 바로 이거를 지금 방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은 자기가 이걸 결제를 안 했다는 거야.
자기가 결재를 안 해도 자신이 책임자잖아, 서울시장인데.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결재를 했다니까, 결재를 해서 자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 보고도 안 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옛날 더 탐사 시절에 보도를 했었던 오세훈이 여기 있는 사업을 전부 다 인가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처분 신청하면 한 번 만나갖고 얘기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로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가처분을 3심을 하고 있대요. 자연인 오세훈을. 그래서 왜 이게 가처분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밑에 있는 국장이 결재한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걸 결재했다는 저 방송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야, 시장이 결재 안 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 시장 책임이 아닐 수 있냐? 그러면 경이 내가 사인 안 했는데? 이러면은 다 경책임은 하나도 그럼.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 아니 그래놓고 잼버리가 잘못돼도 문 대통령 탓이라고 그러고 뭐만 잘못돼도 다 전 정권 전 탓이라고 정권 그러는데 탓이죠. 왜 전 정권 탓이야? 아니, 그쪽이 사인을 안 했는데. 잼버리를 최초로 만든 미국 탓이라 그래 그러면.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 사실관계가 틀린 게 뭐가 있냐니까 없대잖아요. 자기는 그 방송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낸 게 아니래. 근데 사실관계는 다 맞는데 오세훈이라고 하는 자연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거야. 오세훈이 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만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60%이기 때문에 아예 깔끔하게 다 삭제해달라. 그러니까 오세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빼면 우리가 시비를 안 걸 테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 때 한 거잖아. 맞잖아. 아니 그리고 자연인 오세훈은 니네 가족들 하거나 있을 때나 자연인 오세훈에 밖에 나오는 순간 가족이 아닌 누구를 만난 순간부터는 시장이잖아. 그게 싫으면 그냥 시장을 사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이 사안을 모른대요. 근데 자기는 12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국정감사나 서울시에서 시감사를 받을 때마다 늘 이게 질문이 나왔었던 사안인 거야. 대답 잘하더만. 그리고 옛날 대답 옛날에 장경태 의원이랑 문답할 때는 겁나 아는 척하면서 어떻게 지가 될지까지 알더만. 그래서 얘기를 하더만. 걔가 그랬어요. 아유, 의원님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이거는 2, 3층밖에 안 되는 낮은 그 건축밖에 못하고, 그리고 동네가 작아가지고 개발 이익 같은 게 거의 나올 게 없다고. 1조 3천억의 개발 이익이야, 이씨.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개발 이익이. 이거 저기 자꾸 말로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주먹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돈에 대한 계산이 밝으냐면 이거를 주민들한테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팔아서 분양하면 토지 그 개발 이득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샀다 그래도 지금 이거를 평당 1억 원에서 1억 5천에 분양할 예정이란 말이야. 이미 공고도 나왔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토지 확보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분양 공고가 나올 지경이야. 이걸 롯데건설이 맡아서 한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만큼의 개발 이득을 나중에 토지 개발 분담금으로 낸다 그러면 몇 천억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환지로 하는 게 너무 유리하고 좋은 거야. 이거는 이득금을 하나도 안 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만일에 혹시나 환지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금이나 남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은 팔아갖고 서울시에다 기부 체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분담 이익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만큼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취했는데 이 환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역으로 지역 주민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거야. 수용 방식을 했다 그러면 내가 70% 이상을 갖고 있으면 30%에 해당하는 사람 밀어내고 강제로 뺏을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 없이는 이 땅을 못 뺏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망했다. 니들은 돈 다 먹고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따위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주민을 협박한 거예요. 소송에서 진 것도 이상해.
어떻게 지지? 뭐든 이 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긴 뭐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상식적인 정권의 일이 판결이 있나요? 진짜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토지 소유주분은 행정소송 다시 하시고 그 땅을 팔 의사가 없다. 이거를 환지를 지정받을 의사가 없다. 나는 그 땅을 그냥 끝까지 내가 살겠다라고 버티시면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저기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더 중요한 건 서울시장, 구청장 다 바꿔야 다 걸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바꿔야 그 사이에 이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끌어내리든가 뭐라도 해야 돼. 아니 어제도 음.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했고 부모님 유품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도 못 챙겼다는 심지어 거야. 지갑이나 카드도 못 챙겼대요. 어디 그리고- 가서 잘 거야. 그리고 급하게 얘네들이 와갖고 가재도구와 살림사고를 포장해서 트럭에 싣고 갖고 가버려가지고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 지금. 게다가 문을 다 떼버렸대잖아요. 문 떼고, 가스 떼고, 수도 끊고, 전기 끊고, 완전 폐가를 만들어버린 거야. 나는 이게 진짜 왜 옛날에 용역 철거 깡패들 그 얘기 우리 사실은 어렸을 때 듣거나 또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만 접했는데 현실로 딱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저는 이거 자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 꼴이 납니다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분은 이명박한테 사기당해갖고 주택조합 들어가갖고 그동안 12년 동안 쉽게 말하면 개축이나 증축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마 부모님 돌아가서 상속받은 거 이외에는 아무런 저기를 못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 고치거나 증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조합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사셨을 것 같아. 그 지긋지긋해서라도 팔고 떠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분은 끝까지 사시겠다고 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환지 요청이나 돈을 주는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본보기로 그냥 모난돌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 최우선 앞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냥, 뭔가 그냥 아주 지나가는 악랄한 저쪽 집단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세상에 서울에 이런 일이 이 법이 안 지켜준다는 걸 그러니까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당하신 거고, 오송천사 때 오빠분이 다치셨다고 아니, 하니 또 동생분이 다치셨다고 하니 또 두 번째 당하신 거고, 또 서울시에 이러고 세 번째 또 당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더라고. 저랑 비슷한 수준, 50이 훨씬 넘으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평생 그 마을에서만 살아오신 분이고, 진짜 무슨 투기를 목적으로 해갖고 돈을 많이 받고 좋은 데로 이사 가갖고 살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 유품 그대로 짓는 부모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그냥 사신다고 하신 거잖아. 근데 이런 짓거리로 또 하나의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이분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 뽑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진짜로.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저쪽 지자체장이 있으면 또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난 진짜 이거 안 보면서 돼, 와 저는 미국 상황 보면서 미국 주지사나 미국 주정부를 어느 당이 장악했느냐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 상황을 봤는데 이게 미국 일이 아니었어. 진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자, 안타까운 일에 대한 유감을 저희도 같이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원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꼭 투쟁하셔서 본인들 권리와 권리 지키시기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현정 의원 우리 알고 있죠? 양평 관련해갖고. 여현정 의원님. 와. 굉장히 중요한 제보를 하셨다가 품위 위주로 해요. 품위 손상? 네. 이걸로 해서,
제명을 당하실 분 하신 건데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인용됐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신 거죠. 다시 의원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본안이 끝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법적 판결이 완전히 끝나야 되잖아요. 우선은 가처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직무에 복귀하셨다는 얘기고요. 또 이 제명이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일단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국감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특검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하에서의 또 하나의 활약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처럼 법원이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해준 게 아닌가 진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현정 의원님 직접 인터뷰를 이제 수리남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시민방송 RTV 수리남에서 출연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야,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군의원 부럽지 않아. 정말 똘똘한 의원 한 명 있으면 살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여현정 의원님이 각 지자체마다 한 명씩만 있어도 정말 모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초구 안에 여현정 의원 같은 의원 한두 분만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헌인마을 계신 분들이 이런 피해와 이런 그 끔찍한 일을 겪게끔 냅뒀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 우리 진짜 여현정 의원님 제2의 여현정, 제3의 여현정 반드시 국회로 보내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민들이 제공을 해야죠. 투표를 가진 맞아.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일꾼을 뽑아서 보내요. 제발. 저기 인지도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말고요. 일꾼, 일할 사람, 우리 대신 싸워줄 사람. 예. 네. 진짜 다시 한번 여현정 의원님 보면서 또 헌인마을 사태 보면서 투표 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복귀에 환영의 뜻 표해드리고요.